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 오늘은 국제결혼 좀 신랑들 입장에서 긁히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몇 분의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해서 끝내고 싶은 이유, 그리고 국제결혼에 웬만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싶은 이유,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국제결혼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또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어서 업체를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업체 운이나 베트남에 대해서 그 알 수 없는 그 약간의 간마인드, 내지는 어설픈, 내지는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국제결혼 업체를 폄하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국제결혼 업체 편에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사실은 국제결혼업을 하다가 때려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MG로 오면서 그 신랑들이 좀 캥거루족들이 많아요. 그 뭐랄까, 부모들이 오냐오냐 해서 키워서 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좀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국제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아직 어떤 심적으로 어른이 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몸은 30대, 40대 됐는데 하는 생각이나 정신연령은 아직도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떤 자신의 선택이나 어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거나 책임을 못 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국제결혼을 이용한다 칩시다. 국제결혼도 정작 문제는 뭐냐면 함량 미달이 많아요. 그냥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업체들이 괜찮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요즘 업체들이 계속 까이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국제결혼 업체가 욕먹는 주된 이유는,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게 생리가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또 업체 비용 이외에도 많은 비용이 쓰여지게 돼요. 신부 용돈이랄지, 전통결혼 비용이랄지, 또 신랑이 신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처갓집에 쓰는 돈, 또 국제결혼 행사 공식 일정 이외에 개인 일정으로 또 들어와서 쓰는 돈, 이런 거 좀 계산해보면 그렇게 얄얄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쓰여지는 돈에 비해서 신랑들이 만족도를 못 느끼니까 국제결혼 업체들이 욕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쓰여지는 비용에 비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업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욕을 먹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 비용이 거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국제결혼은 크게 얘기하면 여자를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업체는 약혼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성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 기숙사, 한국어 교육, 결혼 서류, 이 정도 하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소개, 그 다음에 약혼, 결혼 서류, 한국어 교육, 이 네 가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만 해준다고 봤을 때 한 돈 1,000만 원이면 될라나?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게 한 2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좀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제결혼을 이용하는 개인들이 업체에다 1,500만 원, 2천만 원을 주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신부한테는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는, 왜? 돈이 좀 여유가 있어야 쓰죠. 근데 업체에다 너무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막상 신부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업체를 이용해서 결혼하는 경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 그래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돈을 써줘야 되는 그런, 그냥 세속적인 그런 관습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를 통하든 뭐 지인 소개를 통하든 사람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쓰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국제결혼 업체들이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돈 받으면 땡인 업체들이 많아요. 사실은 신랑하고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약혼을 해줬는데 2차 입국이나 전통결혼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업체들이 많아요. 뭐 조항상은 개인 일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업체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업체가 신랑 신부가 가장 빛나야 할 때 그때 케어를 해주는 게 사실은 국제결혼 업체가 해줘야 하는 가장 큰 항목이라는 거죠. 아니, 저도 저 찾아와서 서류 해주는 그런 분들도 케이스가 되면 전통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축하도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가서 통역도 해드리고 좀 신랑 옆에서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그런 케이스가 몇 개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보통 업체라고 하는 데들이 맞선 보고 약혼하고 신랑 입국해요. 그러면 신랑이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들어왔을 때 개인 경비로 개인 일정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 결혼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신랑들 입장에서는 업체를 믿지 못하는, 또는 업체에 서운한 그런 이유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돈 받기 전까지는 잘했는데 받고 난 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업체가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을 기준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줘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관계 형성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랑 입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업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간극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업체의 함량 미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업체와 개인이 서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고객과 어떤 회사의 입장에서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나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떠드는 그런 일부 신랑들을 제외하고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업체가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전자에 말했잖아요. 소개, 약혼, 결혼 서류, 비자, 한국어 교육.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비용 외에도 사이드로 받는 비용들, 뭐 성혼 지참금이랄지 뭐 서류 추가 비용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국제결혼 자체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뭐 홍보적인 멘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개인 결혼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돈을 쓰는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릴 때 달러를 기준으로 전통 결혼까지 한 10,000불 정도 선이면 괜찮다. 그리고 뭐 폐물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들어가는 비용 계산하면 한 10,000불에서 12,000불 정도 잡고 진행을 해라. 그 기준이 뭐 국제결혼 하려면 기본적으로 2번 들어와야 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전통결혼 비용, 폐물, 또 한국어 교육, 서류 뭐 다 합쳐가지고 한 그 정도 선이면 대충 해요. 그러면 그 정도만 진행을 해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 예전에는 전통결혼 비용이 포함된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싸다는 이유로 지금은 많이 사장됐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지금 업체 평균 가격이 한 1300에서 1500, 그리고 성원 지참금 한 1000불에서 1500불. 그러면 조금 저렴한 업체가 한 1700, 1800, 그리고 뭐 사이드로 받는 비용 다 포함해서 많이 받는 업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자 보세요. 내가 1800이든 2천만 원이든 업체에 돈을 줬는데 개인 소개를 하든 지인 소개를 하든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는 뭐냐면, 사실은 업체가 신랑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결혼에 대한 준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서 신랑이 국제결혼에 대한 준비 과정에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서 좋은 결혼이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국제결혼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인데,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돈 받기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해주다가 신랑이 두 번째 입구하고 세 번째 입구할 때는 계약서상에 뭐 해줄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업체들이 많죠. 전통결혼만 해도 그래요. 신랑 신부가 가장 빛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업체 아닐까요? 근데 그런 업체가 많지 않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또 그런 업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말장난밖에 안 돼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진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랑을 보필하는 업체들도 있긴 한데 그런 데는 얼마 못해요.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요즘은 어떤 국제결혼이 시작이 되고 한국에 오고 그러면 입국 후에 신랑 신부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는 것을 사실은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해주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있기도 한데 진짜 극소수죠. 그나마 좀 책임감 있는 업체는 신부 들어가고 나서 좀 뭐랄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라도 해주면 그나마 양심적인 업체인 거예요. 이게 신랑들이 또 예쁜 여자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정작 업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업체가 해주는 역할도 역할이지만 한국 남자들이 자질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신부를 선택해서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거는 내가 원한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결론적으로 여자가 결혼을 수락을 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가짐과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해요. 제가 봐도 좀 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업체를 깔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신부가 외모가 이쁘다고 해서 국제결혼에 적합한 것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늘 하는 말 중에, 아니 포장지번 보고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국제결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현실이거든요. 그럼 국제결혼을 하시려는 분이 지인으로 소개받든 업체를 이용하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간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들이 약혼하기 전까지는 엄청 똥꼬 빨아주다가 막상 돈 받고 나면 관심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그냥 듣기 좋은 감언이설이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업체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를 소개한 중개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고 얘기 못해요. 자, 이 맞선 또는 소개, 그 다음에 약혼 또는 결혼,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결혼 서류, 이게 국제결혼은 이 네 가지 항목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이 과정만 잘 되면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업체들이 욕먹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업체 자체가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게 많이 결혼시키고 또 예쁜 여자 결혼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업체가 남자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애관과 결혼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뭔가 와전돼도 잘못 와전된 부분이 많아서 솔직히 요즘 같아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저는 국제결혼의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소개받거나 신부를 선택을 할 때 소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업체들도 통상적으로 신랑들한테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신랑들도 뭐 모를 때는 업체가 하는 말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간단해요. 업체의 신뢰랑 업체가 전후사정 다 얘기해주고 신랑이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업체의 실력이 나오고 또 그 업체가 쭉정이 업체인지 내실 있는 업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한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이게 같은 얘기를 매번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마다 그 어떤 결혼도 다 인생에서 한 번뿐인 그런 소중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진행하든 1000명을 진행하든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정이 업체들이 아직도 성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국제결혼의 현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시려면 베트남도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베트남 여행도 하고 여행이 여의치 않으면 데이트라도 좀 해보고 그러고 국제결혼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국제결혼이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도 유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냥 놔둬도 한 반 이상은 별 문제 없이 결혼이 진행이 돼요.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행하는 과정이 비슷할수록 한국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결혼에서는 남자의 비중이 적어도 한국 들어올 때까지는 한 7, 80%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신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서 업체 결혼의 장단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중요한 거는 국제결혼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순리와 베트남 여성이 생각하는 순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순리라는 거를 알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